진짜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하이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책임질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사실 뭐 이런 프로그램 빨리 생겼어야 됩니다. 요즘 우주가 대세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스페이스 하이커. 왜 스페이스 하이커냐? 그 더글라스 애덤스의 소설 중에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에 대한 모험담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우주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그런 특별한 분을 좀 저희가 히치하이커로 모셔가지고 우주선에 탑승을 시켜서 같이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과 방송을 하게 될 줄이야. 스페이스 하이커의 첫 번째 탑승자. 국제 정치의 시사는 기본이고요. 인문 예술과 뭐 다양한 분야까지 정말 폭넓은 지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스튜디오가 좀 현란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좀 눈이 좀 이미 아파가지고 어지러운 상황인데 괜찮으세요? 사실 저는 우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약간 그 광장공포증.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조지 클루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팍 벌어져 가잖아요. 가죠. 그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런 다행히 다 퇴근했어요. 그 다음에 시상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우주로 가는 것 같지만 쉽게 네. 퇴근했다. 스하! 뭐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뭐 바쁘게 지내는데요. 뭐 요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지식 플레이가 70만. 와, 70만. 넘겨서. 야, 까딱하면 제가 밀릴 뻔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도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100만 가셔야죠. 그러고 싶은데 가야죠. 네. 분야는 좀 다르긴 한데 네네. 우주 관련된 것도 좀 하셨나요? 있어요. 어떤 걸로? 그러니까 우주는 네. 아닌데 이 나사에서 기후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주하면 나사 하면은 이제 밖에만 보는 줄 아는데 그분들은 사실 밖도 밖이지만은 이 안쪽을 보잖아요. 다 보죠. 네, 그래서 오존층은 어떤지 이런 걸 분석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 밖을 보는 이유가 네. 우리가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 밖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안쪽도 봐야죠. 네. 그리고 또 박사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또 유명한 게 오바마 전 대통령 인터뷰하시는 게 있는데 뭐 인터뷰를 또 많이 하셨잖아요. 네. 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가장 재밌게 했던 거는 HR 맥마스터 장군이라고 그분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한 날이 작년 2월 23일이에요. 그 다음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때 이제 한참 얘기가 많았으니까 러시아가 침공할까요? 막 했는데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럴 리 없다. 네. 근데 맥마스터 장군만 유일하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침공한다. 진짜. 네. 그 뒤로 또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못 만났어요. 지금 좀 여쭤보고 싶으면 언제 끝나냐고. 그러니까 저도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렇군요. 스하!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둘이 나왔지? 과연 이 둘이 뭔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처음에 섭외를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궤도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는데. 정말요? 우리 주제가 완전 팬이라니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첫 방 준비를 하면서 무슨 얘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대국끼리 이런 약간 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 보여요. 이제 보이긴 하나요? 다 보여 아주. 뜨거운 우주전쟁, 강대국들의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약간 부동산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좋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제작진분들하고 우주를 놓고 잡았던 주제가 이제 신냉전이었거든요. 네네. 박사님께서 이제 신냉전이 아니라 대체해야 된다. 뜨거운 전쟁. 냉전에서 나와갖고 이제 신냉전. 그렇죠, 옛날처럼 새로운 그렇게 막, 냉전이다. 경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냉전이란 게 사실은 이제 뭐 무기를 쓴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이 뭐 이념적인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그래서 이거로만 싸우는. 그렇죠. 콜드워 그래서 네, 맞아 이거로 싸우고. 교실에서 이런 친구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막 안 봐, 막 이러고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뭐 얘기하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냉전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옥상으로 올라간 나라도 있고 네, 러시아랑 그쵸.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전부 다가 지금 뜨거운 전쟁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신냉전이란 말을 하면은 그보다는 오히려 핫워가 맞아 콜드워보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굉장히 강대국들의 이 뜨거운 우주 전쟁 속에 땅 따먹기. 네. 네,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난해 다누리, 네, 다누리가 달궤도에 이제 안착을 했죠. 네네.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일본이나 뭐 이런 뭐 우주 탐사 강대국들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렇죠. 네. 80년대, 90년대는 조금 머금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달이 되게 떠오르고 있다. 작년의 주인공은 달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국제 협력, 우주 협력 프로젝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우주 전쟁에 막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주 전쟁하니까 되게 거창하고 그럼 그런데 뭐 우주 싸움, 우주 티키타카 그런 식으로. 스하. 명실상부하게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모두가. 예, 그죠? 예. 그래서 우주하면 미국 아니야? 뭐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쐐기를 받고 여태까지도 남아 있는 게 이제 달에 보낸 아폴로 잘 11호가 굉장히 커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과거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을 하는 관계일 때 이쪽에 이제 폰 브라운 박사랑 러시아 쪽에 이제 코롤료프랑 경쟁을 할 때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이겼어요. 예를 들어서 최초로 우주를 간 사람 인류. 근데 유리 가가린을 잘 몰라. 그리고 최초로 이제 우주를 간 개 라이카 몰라요? 라이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우주에서 소련이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앞서 갔었죠. 훨씬 앞섰죠. 네, 57년에 이제 스푸트닉을 발사를 시키고 맞아요. 성공을 시켰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쇼크를 먹었어요. 특히 스푸트닉 보고서는.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구나, 소련이 우리보다 앞섰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인공위성이 발사해서 성공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무기 체계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소련이 뭐 핵탄두를 개발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폭격기가 싣고 와서 이렇게 떨어뜨린다. 근데 미국이 공군력이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했었거든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핵이 인공위성이 싣고 떨어뜨리면 이걸 어떻게 막어? 그래서 굉장히 그 국방부라는 이쪽에서는 실질적인 위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도 이 프로젝트 한다. 달에 사람 보낸다. 그래서 아폴로를 시작을 한 거고. Why some say the moon? Why choose this as our goal?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July 19. Apollo 11 slows down and goes into orbit around the moon. I'm going to step off the limb now.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근데 그걸로 뒤집은 거예요, 한 방에 사실은. 달에 가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니까. 네, 사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야, 어떻게 내 생에 저런 거 어떻게 봐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또 중국이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무섭게 추적을 하고 있죠. 예. 창어 1호를 2007년에 발사를 해서 이제 뭐 네. 최초의 중국의 이제 달 탐사선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던 건 이제 2019년에 뒤에 간 거. 아, 이거는 예. 진짜 달 뒷면에서 트랜스포머 나오고 막 이러는데 트랜스포머 중국이 간 거예요. 야, 이거 트랜스포머 예. 없다. 이거 확인한 거거든요. 뒤에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왜냐면은 앞은 우리가 보이잖아요. 네네. 신호를 주고받는 게 간단하거든요. 맞아요. 뒤는 네. 안 된다고. 뒤로 힘들다고 가면은 하더라고요. 이제 막히니까 어. 중계를 해야 돼요. 옆으로 돌려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뒷면에다 뭔가를 놓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해낸 것 자체가 기술력을 보여준 거죠, 중국이. 근데 흥미로운 게 저는 앞에는 성조기, 뒤에는 오성홍기 이렇게 되니까 아, 사실 달이 누구 거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 인류가 모두가 사실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게 그쵸, 달인데 그쵸. 깃발을 꽂는다라는 게 또 큰 의미가 있지 의미가 않습니까? 있죠. 뭐 5, 60년대에 이제 통 들어갔고 소련이 계속 앞서다가 그렇죠. 일단 달에 사람을 딱 보내는 걸 완전히 그냥 뒤집은 뒤집었죠. 거잖아요. 사실 이건 뭐 미국이. 할말 없죠, 진짜. 그걸로 인해서 사실 냉전을 미국이 이겼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야, 쟤네는 한다면 하나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효과를 좀 노릴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지금 중국이 미국을 막 굉장히 급속도로 쫓아오고 있고 한데 그쵸. 항상 이렇게 아주 그냥 뭐 state of the art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수준까지는 못 가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미국이 못했던 거, 그 어떤 나라도 못했던 거를 중국이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완벽하게 아폴로 11호가 게임 체인저였던 것처럼 중국도 뭐 그런 효과를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이 떠오르다 보니까 미국이 이 녀석들 봐라 한번 눌러줘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르테미스 약정이 나온 게 아니라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주 탐사를 할 때 미국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제는 뭐 예산이나 기술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민간 업체, 뭐 동맹국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협력하는 형태로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과거의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였잖아요. 이제 투입된 예산이 현재 가치로 환산은 뭐 1,500억 달러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투입된 인원이 나사 내부 직원 34,000명 정도. 뭐 외부에 있는 뭐 대학이나 산업체까지 합치면 뭐 37만 5천 명 뭐 이렇대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이 부담을 미국이 다 진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최소화하려고 냉전 시대처럼 우리나라 혼자 다 해먹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끌어들여서 다 받아갖고 다 같이 하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들어갔죠. 네,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하는 나라가 이제 총 23개 나라가 이제 됐는데 참여한 나라, 참여하지 않은 나라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랑 안 친한 나라. 약간 거리를 두는 중국, 러시아 뭐 당연히. 절교한 친구들. 예, 뭐 러시아야 뭐 자기네들도 기술이 꽤 있고 뭐 굳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렇죠. 예, 중국은 사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2011년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뭐 기술 탈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이제 안보를 생각했을 때 중국하고 같이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손절하자.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국이 뭐 미국의 어떤 프로젝트 ISS에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중국은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결국 믿을 수 있는 뭐 신뢰가 가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떤 뭐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런 국가들 위주로 아무래도 좀 시작을 같이 했겠죠. 그리고서 이제 확장을 시키고 한국에 들어간 게 2021년 5월. 맞아요. 예, 10번째로 이제 들어갔죠. 이 부분을 두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거기 들어도 되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정치학자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우주 과학 기술은 없으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술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이 예전처럼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렇게 막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하는 많은 국가들이 이걸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쵸. 한국이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뭘더 아르테미스가 있고 약간 중국, 러시아 얘네들도 있으니까 그냥 양쪽 다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냥 안 들어가. 그럼 우리 혼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혼자 할 수 있겠냐고. 그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타는 게 낫다. 협력 기구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강대국이에요. 명실공히. 그럼 강대국이라면은 이제 강대국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분명히 이런 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된다. 네, 그러면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어떤 협력 지금 중국 쪽은 없지만 네.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딜 가야 되냐 아쉽지만 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땐. 어쨌거나 어딘가를 고르지 않으면은 사실상 양쪽으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상에서 벌어진 건 똑같아요. 네, 그게 이제 우주로 갈 뿐이고 제 느낌에는 미국이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패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동맹, 협력국 함께 간다잖아요. 그걸 똑같이 우주에 옮겨놓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한 게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아르테미스 들어갔잖아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때. 와 대한민국이 이걸 껴준다고 우리를? 근데 그 뒤로 약간 개나 소나 다도르는 느낌으로 아니 뭐 23개가 돼. 약간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네. 뭐야 얘네는 뭐 이거 그냥 다 넣어주는 건가? 그런 생각 계속 들었었다가 우리 다누리 때 제가 조금 그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왜냐면은 그 나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새로운 신식 장비 섀도우 캠을 넣어줬어요. 우리의 다누리가 사실은 처음으로 달 궤도로 가는 거잖아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기네들의 그 중요한 장비를 넣어줬다.
이거는 굉장한 신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의미가 있구나.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아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경쟁이 있는데 소홀히 하기는 좀 그렇죠. 맞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들어와. 우선 줄 맞아요, 세워놓기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잘하는 편이고 네. 우리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뭐 네.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요. 뭐 대단히 자기네들이 자랑할 만한 나라예요. 사실 맞아요. 미국은. 잠도 잘 안 자고 우리는. 예, 그래서 월급 조금 줘도 다 열심히 하고. 그냥 막 하잖아요. 다 그냥 해요. 갈아놓고 재밌어서 해. 스하.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가 혹시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엄청 많이 있었는데 오. 무려 186번. 그렇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죠. 예전 같으면 사실 상상도 못하는 숫자인데 가장 많은 발사체를 쏘아 올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죠. 미국이 총 76회, 중국이 64회.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아요. 네. 또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위성을 많이 발사한 나라도 네네. 중국이기도 하고 또 우주정거장 중국이 띄웠습니다.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마 제가 알고 2021년 4월쯤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텐허라고 해가지고 그 중심 모듈 요거 우주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띄워서 조립을 해갖고 완공을 한 게 한 1년 7개월 걸렸어요. 그 되게 빠른 속도. 그쵸. 작년 11월인가 핵심 모듈 올리고 거기에 이제 계속 도킹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미국이 했던 거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빨랐고 네네.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라졌을까? 돈. 중국 돈 많죠. 중국 돈 많죠. 돈 많죠. 뭐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다 자본주의네요. 그럼요. 웬만한 거 다 돈으로 해결.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했다. 그럼요. 맞아요. 돈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했죠. 게 아유.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우주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굴기자 많이 붙이잖아요, 음. 중국에서. 2045년은 이제 우주굴기를 완성한다, 뭐 이런 이제 목표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게 이제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총공정사인 텐위룽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돈 많이 썼다. 그래서 돈 많이 썼다? 예, 돈 많이 써서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2020년에 우주 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88억 5,200만 달러.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로 했을 때 10조 한 6,400억 원 정도? 엄청난 돈이네요. 네, 정말 많이 쓴 거죠. 인력도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18,000명인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32만 명이 넘는다. 네, 물론 이제 인구 차이가 나지만 그걸 감안해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훌륭한 연구 인재 이런 사람들을 해외에서도 많이 끌어오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돈을 많이 줘야지 또 그러니까요. 오니까 결국에는 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2021년에 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 기준에 미국이 480억 1,500만 달러. 그다음 중국이 88억 5,200만 달러.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중국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7억 2,200만 달러. 좀 더 쓰지. 진짜 가성비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 적은 예산, 그 적은 인력으로 지금 우주기술력을 세계 7위라고 보고 있잖아요.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 우주 네. 산업 시장 점유율이 한 1% 지금 예. 있는데 뭐 정부에서도 그래서 투자할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 마음 같았으면 좀 더 많이 썼으면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7,300억 원 정도를 이제 우주 개발을 위한 투자액으로 썼는데 이거를 이제 2027년쯤에는 뭐 한 1조 5천억 원으로 한 2배 정도. 그렇죠. 2배 정도. 1조 5천억. 1조 5천억. 예. 아르테미스 미션에서 그 우주복 2벌 만드는 비용 비슷하네요. 네,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가성비의 민족. 그렇죠. 가성비의 민족이고 그러니까. 늘 생각한다는 게 좋죠. 뭐 맞아요. 일단은 뭐 가성비 기분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예산이라는 게 쓰면 또 늘어가. 이렇게 사다 그리고 보면. 또 가성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인류의 재화는 한정돼 있잖아. 저렴하게 최대한 많은 과학기술을 하는 게 인류 입장에서는 좋아요. 낭비되지 않는 겁니다. 이 재화가. 결국 우리가 오래 살려면 가성비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우주 선진국 한 10년 정도 벌어졌다 그러잖아요. 네. 격차가. 너무 슬퍼요. 사실 그거 되게 큰 거잖아요. 크긴 10년 크죠. 굉장히 큰 건데. 네. 근데 저 나라들은 앞으로 더 쓸 텐데. 더 쓰겠죠. 우리도 빨리 쫓아가려면은 그러니까 더 투자를 친구들 다 했으면 지금 막 학원 가고 가해받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막 학원 하나 단과반 하나 끊었단 맞아, 말이야. 맞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교 1등 합니까? 머리가 좋아야죠 뭐. 머리는 좋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교 7등까지 간 거예요. 그럼 개인 과외를 붙여줘야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면은 전교 1, 2, 3, 4, 5, 6등한테 가해 못하게 해.
같이 데리고 PC방 가야 돼요. 그 방밖에 없어. 좀 아쉽네요.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PC방 가는 게 아니고 걔네는 보내고 나는 그러니까 이런 가야 거 돼. 같이 PC방을 가면서 나는 뒤에서 영어 단어 외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 게임하는 척하면서. 그렇지.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우리나라 대단하다는 느낌만 많이 듭니다. 정말 이걸 알 때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우주 산업에 계속 이 강대국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결국 돈이 되니까. 1톤당 50억 달러. 엄청나죠. 내일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붕어빵을 굽지 않겠다. 우리는 반도체를 굽겠다. 그래서 기업이 이걸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100년, 200년 후에 아주 새로운 곳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뿌리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눈물이 진짜. 왜냐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